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의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27살인 나이에 무인도에 표류했다가 거기서 수십 년을 생활했던 모험기를 그린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 속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일처럼 상상하면서 자기가 진짜로 산속에 혼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될 때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모험 그 자체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책을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책에는 그 당시 시대상인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적 사상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챈 분도 있을 겁니다. 즉 작가인 데니얼 디포의 백인 우월주의 사상, 그리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모든 것에 우월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깔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디포가 이런 서구 문명 우월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좀 과장된 이야기 같고요. 아무튼 1600년대 그 시대의 사상적 이념이 책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작가 데니얼 디포가 누군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656년도생인 디포는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디포는 책 속의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 책을 실감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로빈슨 크루소가 약 59세 때 만든 작품인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좀 길어서 그걸 줄여서 말하면 욕구에 선한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책 제목이 이렇게 긴 문장형이 많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책은 실존 인물인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선원이 실제 4년 5개월 정도 무인도에 갇혀서 그런 생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디포가 자신만의 상상력을 더하면서 새롭게 창작한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중산층 출신인 로빈슨 크루소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선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모님이 아들이 몇 년씩 집을 떠나서 배를 타는 그런 직업 갖기를 원하겠는지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라도 반대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아무튼 크루소의 부모님은 선원이 되는 걸 극구 반대하셨고요.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선원이 되지만 중간중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절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를 타던 중에 터키 해적선의 습격을 받고 거기 있는 해적선 선장의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약 2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년 정도 하다가 거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 고생을 겪었음에도 선원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로 건너가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는 행운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 농장에서 일할 노예를 구하러 아프리카로 떠나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배를 타고 카리브해 근처를 항해하다가 다시 재수없게 침몰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주인공의 본격적인 무인도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무인도에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고민이나 상상을 로빈슨 크루소 또한 책 속에서 실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섬에 홀로 남게 된 로빈슨 크루소는 당연히 외로움과 공포에 떨면서 고향에 남아있는 일가 친척과 동료들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그리고 두려움도 차차 극복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국에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출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즉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인간의 발자국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탈출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존재에 대해 갈망하던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심리 상태가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로빈슨은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난파당한 배에서 도끼나 총 그리고 망원경 등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물건들 때문에 문명이 전혀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책에서는 문명의 지식과 물질이 그를 살아남게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로빈슨은 배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본인만의 주거지를 만들고 또 섬에 있는 야생 염소를 키우면서 단 한 사람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섬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배에서 가지고 온 푸대자루 속에 있던 곡식알갱이가 오두막 주위에 버려지면서 운 좋게 그것이 자라 벼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자급자족하며 살기를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연히 섬에서 인간의 발자국과 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이 섬의 야만인들이 포로를 끌고 와서 그들을 잡아먹는 흔적이었던 겁니다. 크루소가 그렇게 끌려온 야만인을 구해주자 그 야만인은 로빈슨의 발을 자신의 머리에 얹고 로빈슨의 노예가 되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빈슨도 흔쾌히 그를 노예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크루소는 노예를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로빈슨이 이 노예를 만난 날이 금요일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듯 하네요. 아무튼 로빈슨은 그 노예에게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와 언어 그리고 다양한 서구 문명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로빈슨은 노예의 의견이나 원래 이름에 대한 건 1도 관심 없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거나 또는 그의 말을 배울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본인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등 역시 작가의 인종 우월적인 사상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원주민을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구해준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요. 글을 만들어낸 작가의 시선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너무나 당연했던 서구 우월주의 사상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잡혀온 노예는 주인의 개인 재산이 되거나 그 소지품처럼 취급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서구의 노예제도가 탄생한 배경에는 15세기 말 스페인 군대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본토의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말 그대로 노예로 부려먹었던 거죠. 불행히도 원주민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병의 전파를 견디지 못하고 감염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부족해진 노예를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게 됩니다. 이런 스페인 군대 때문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나 어제까지의 세계 등에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요. 이 책을 리뷰해 볼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루한 수십 년 동안 크루소는 무인도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결국 무인도에 온 지 26년째 되던 날 낯선 배가 섬으로 다가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 배였던 거죠. 그 배에는 부선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을 잡아다가 조그만 배에 태우고 무인도에 가두려고 이 섬에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이 선장을 구하고 투항한 몇몇 선원을 포섭해서 결국 반란을 제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687년쯤에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번외로 짧게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 책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살고 있던 섬 주위에 원주민들을 미개한 식인종으로 묘사한다거나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일단 죽이고 보는 잔혹동화 같은 줄거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책이 꾸준히 읽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무인도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모험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나타나 있는 백인 우월주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비판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책의 주인공인 크루소가 섬에 혼자 남아서 겪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현대인이 겪고 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모습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을 롱런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명과 야만, 기독교와 이도교, 그리고 주인과 노예 등 이 책의 뒷면에 숨어있는 근대 자본주의와 종교의 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스토리필드였습니다.